자, 그러면 429페이지 우리 한번 보죠. 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지적의 3요소 뭐예요? 그렇죠. 토지.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지적 공부.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이죠. 우리가 이제 요 하위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토지 등록 단위 뭐라고 그러죠? 필지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 필지와 관련돼서 필지 구성 요소가 뭐가 있어요? 자,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걸 어디에 등록해요? 지적 공부. 그래서 거기 429페이지 보니까 8번 무슨 공부라고 나와 있어요. 지적 공부의 종류와 등록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죠. 자, 그러면 지적 공부의 종류와 등록 사항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잡아놓을 거 그 옆에다 한번 써봐요. 보고 한번 써봐요. 자, 이렇게 한번 옆에다가 충분히 뭐 조그맣게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자, 지적 공부는 그럼 한번 세워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토탈 몇 종류예요? 하루 일곱 이렇게 써요. 8종류네. 자, 지적 공부는 토탈 8종류가 돼요. 법률에 딱 규정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지적 공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가시라는 것은 뭘까요? 가시라는 것은 형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자, 유형이라고 한번 써봐요. 자, 유형적 측면. 자, 무형적 측면이라고 써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도 맞네요. 지적 공부는 뭐예요? 가시적 지적 공부와 불가시적 지적 공부로 나뉘어진다. 맞죠? 그러면 지적 공부는 유형적 측면과 무형적 측면으로 나누어진다. 맞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판소리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남대문은 유형문화재. 그렇게 이제 의미가. 자, 그렇다면 뭐예요?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는 8종류를 이렇게 숙지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또 다시 이제 부연 설명을 한번 요걸 앞에다 살짝 끌어내 봐요. 요 네 개는. 요 네 개 공통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임야대장, 토지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라는 게 있어. 요거는 요 앞에다 이렇게 이제 대장이라고 써봐요. 자, 대장은 4종류. 자, 지적도 임야도는 이렇게 해서 도면이라고 써봐요. 그러면 도면은 몇 종류가 되죠? 2종류가 돼. 근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이렇게 써놔요. 자, 대장 형식의 도면. 자,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약속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근데 이제 임야대장, 토지대장, 대장하면 네 종류를 자꾸 생각해. 대장하면 몇 종류? 네 종류. 임야대장, 토지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건설노부. 자, 그다음에 이제 자 도면은 두 종류. 대장 형식의 도면. 그래서 한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또 다른 색깔로 그러면 앞으로 요거 장자 동그라미 해놔봐요. 우리 암기 코드를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자, 요거 장자. 끝자리만 동그라미 쳐놔봐요. 이렇게 해서. 자, 끝자리. 자, 임야대장의 끝자리가 뭐예요? 장. 지적도는 도. 토지대장 장. 그 다음에 지적도 끝자리 도. 공지연명부 끝자리가 부. 대지권 등록부 부. 경계점 자표 등록부 부.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러면 그 밑에 그러면 2번과 관련돼서 430페이지 2번 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찾았어요. 예, 거기에다 별표 5개를 딱 해놔요. 수단과 방법을 활용해서 요거는 외워줘야 되거든. 자, 그러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별표 5개 놓고 무조건 2.5점짜리 2개가 여기서 나오거든. 자, 그러면 거기 이제 430페이지 맨 밑에다가 이렇게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그 밑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이번 달 코스와 관련돼서는 요 6개를 저희가 정리를 딱 해봐요. 자, 8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여기까지 공통점이 뭘까요? 토지의 표시가죠. 자, 축척 소유자. 자, 앞으로 자, 저랑 이제 약속을 하자는 겁니다. 자, 써놨으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소재. 자, 소재는 이렇게 써놔봐요. 자, 공통이라고 써봐요. 공통. 소재는 공통이야. 자, 지번은 이렇게 써놔요. 공통. 자, 그러면 소재와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공통으로 등록될 사항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목과 관련돼서는 우리 약속을 해요. 요거 한번 동그라미 쳐놔봐요. 목도장 이렇게 써놔봐요. 자, 지목과 관련돼서는 우리 지적공부 중에서 지목이 등록되는 것 뭐예요? 지목의 목자 따고 끝자리가 도하고 장. 도로 끝나는 게 뭐 있어요? 지적도, 임야도, 장자로 끝나는 거. 토지대장, 임야대장이야.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목은 목도장이야. 이게 하루아침에 나온 암기 코드가 아니에요. 제가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올해 이제 28년 차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지금까지 요거에서 암기 코드를 27년 농축된 거라고 이게. 그래서 지목은 끝자리가 어디에서 목자하고 지목의 목자 따고 끝자리가 도하고 장. 자, 그러면 작년에 1번 문제가 이거예요. 자, 봐봐요. 자, 올해 33회 기출문제 1번이 이거예요. 자, 단답 객관식 문제인데 제가 뭐 지문으로 한번 해봤어요. 자, 대지권 등록부에도 지목이 등록된다. OX. X죠. 자, 지목과 관련돼서는 끝자리가 뭐예요? 목도장이라고 그러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는 X가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다음 중. 자, 올해 기출문제를 복원해 줘 볼게요.
이게 1번 문제였거든. 다음 중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바르게 묶인 것이 아닌 것은 1번의 소재. 소재는 뭐라고요? 공통, 지목원, 목도장. 정답은 1번. 올해 1번 문제가 요거였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외워놓고 써먹지를 못하는 거야. 써먹지를 못하는 거야. 써먹지를.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지목과 관련돼서 그러면 지목의 목자 따서 끝자리가 도하고 장. 얼마나 암기 코드가 좋아요. 목도장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 이제 면적은 면자 동그라미. 그래서 면장. 자, 면적은 끝자리가 장에만 등록돼요. 장에만. 장으로 끝나는 게 뭐가 있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면장. 그래서 면장. 자, 그러면 경계는 요거는 이렇게 써놔요. 요거는 도면에만 등록돼. 도면에만. 경계는 도면. 그래서 요걸 우리가 아까 했던 도상경계라고 해놔봐요. 도상경계.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된다. 자, 그러면 경계는 도면이야. 자, 그러면 이제 좌표는 어디에만 등록되느냐? 이렇게 써놔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된다라는 거야. 딴 데 등록되지 않아요. 자, 축적과 관련돼서는 여러분 축적 동그라미 쳐놔서 요거 축해서 자, 축도장이라고 써요. 축적은 끝자리가 도하고 장에만 등록돼. 그래서 도장. 자, 도로 끝난 게 무슨 도가 있어요? 지적도, 임야도, 끝자리가 장으로 끝난 거. 토지대장, 임야대장. 딴 데는 축적이 등록되지 않습니다. 축적은 도하고 장에만 등록된다. 자, 소유자는 소자 동그라미. 자, 최근 문제죠. 그럼 소유자는 여기에서 소자해서 우리 소대장이라고 써놔요. 자, 대장은 이렇게 줄을 쳐놔요. 대장은 몇 종류? 네 종류죠. 그러면 자, 29회 때인가요? 다음 중 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골라라. 그래서 소유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거기에만 등록돼. 그래서 뭐라고요? 소대장. 이렇게 이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 달 목표는 요거야, 요거. 자기가 요걸 이제 토대로 해서 좀 암기를 좀 해두라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숙지를 해보자고. 소재, 공통, 지번, 공통, 지목은, 목도장, 면적은, 면장, 경계는, 도면. 자, 그러면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축척은 축도장. 그러면 소유자는 소대장. 이렇게 해서 암기를 좀 해서 우리가 마무리 져놓자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지워봤어요. 이렇게 이제 지워봐서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공통 아주 좋아요. 작년보다 흘렀네요. 작년에는 요 읽어봐요 그랬더니 소재 이렇게 이래. 자, 여기 읽어봐요. 공통, 목도장, 축도장, 소대장, 목도장, 면장. 경계는 무슨 경계? 도상 경계. 자,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유추 해석해 놓으면 돼. 그러면 오늘은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특히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을 그 박스 430페이지로 올라가서 하나만 정리해 봅시다. 자,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자, 430페이지.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첫 칸으로 올라가 봐요. 자, 소재 밑에다 조그맣게 써봐요. 자, 소재는 뭐라고? 공통. 조그맣게 한번 써봐요. 자, 지번은 또 까먹었다. 지번은 공통, 그렇죠? 지목은 목도장, 면적은 면장. 자, 소유자는 소대장. 자, 고유번호와 관련돼서 고유번호 거기에다 형광펜 쳐놔요. 자, 고유번호와 관련돼서는 자, 맨 위에다가 한번 우리 고유번호와 관련돼서는 맨 위에다 이렇게 참고 표시를 해서 한번 정리정돈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토지의 고유번호라고 한번 맨 위에다 한번 써봐요. 430페이지.
자, 참고 표지에서 토지의 고유번호. 자, 그럼 한번 봅시다. 토지의 고유번호. 요거는 사람에 갖다 대면 뭐에 해당되죠? 주민등록번호에 해당돼. 주민등록번호 몇 자리? 13자리. 자, 그러면 저 뭐예요? 주민등록번호 한번 보실래요? 자, 여기에 주민등록번호예요. 자, 여기 뭐예요? 읽어봐요. 연, 월, 일. 그렇죠? 요거 남성이에요, 여성이? 남성. 2는 여성. 그렇죠? 3은 남성이요. 여자는 4는 여성. 요거는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 2000년 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5는 뭘까요? 애국인 등록증이야. 5는 애국인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요 9가 뭐예요? 9가. 자, 저 둘째 자리가 9인 사람이 있어요. 자, 9는 경상남도라는 뜻이야. 경상남도. 요거는 뭐예요? 함양군, 마천면. 그래서 우리 집 남성은 요거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요거는 무슨 체크리스트야. 요거 끝자리가 잘 맞아야 돼요. 끝자리가. 요 끝자리는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뭐 중에 하나겠지.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는 몇 자리? 13자리가 되는 거야. 13자리. 자, 그러면 의미가 있듯이 우리 토지 고유번호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로 열고 써봐요. 몇 자리일까요? 19자리요. 자, 그러면 요 밑에다가 이제 정리정돈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토지 구입번호와 관련돼서는 19자리야. 여기에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검은 걸로 써서 요 10자리가 무슨 구역이냐? 자, 행정구역이야. 행정구역을 표시하는 거고요. 여기는 요거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꼬리표를 붙여서 대장 구분, 대장이에요. 대장 구분 표시를 나타내. 자, 그러면 여기는 필기가 좀 필요하겠네요. 1함은 자, 토지 대장이에요. 2함은 뭐가 될까요? 임야 대장이야. 자,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1번하고 2번 정도가 출제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토지 대장과 관련돼서는 자, 토지 대장 요과 관련돼서는 자, 지적도라고 한번 써놔요. 지적도. 자, 토지 대장하고 지적도는 항상 같이 비치합니다. 자, 임야 대장 가는 데는 뭘 비치하죠? 임야도를 항상 같이 비치해. 임야도. 자, 그러면 요 위에다가 이제 줄을 꺼놔서 요거는 뭐예요? 이렇게 나눠요. 요거는 이제 지번을 나타내. 지번. 요거는 앞에는 본번. 요거는 부번을 나타내. 부번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네 자리는 본번이고 요 네 자리는 부번을 나타내. 자, 지금 그럼 지번은 몇 자리예요? 8자리라는 거네. 그러니까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그동안 이제 출제된 게 봐봐요. 무슨 구역이에요? 행정구역. 그 다음에 대장, 지번을 나타내요. 그럼 지목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돼. 그러면 요 옆에다가 이제 지목 X라고 써요. 지목은 코드하지 않았다. 지목은 X라는 거야. 자, 그러면 토지의 구유번은 19자리로서 행정구역, 대장, 지번, 지목을 코드하였다. 이러면 X가 돼요. 지목은 알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토지 대장 가는 데는 지적도를 항상 비치하거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 등록하면 여기는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여기 옆에다 써요. 자, 도면은 등록되지 않는다. 항상 고유번호는 자, 그러면 자기가 외울 수가 없어. 본인이 외워야지.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자, 외워볼까요? 토지의 고유번호는 몇 자리? 19자리. 10자리는 행정구역. 11번째 자리는 대장. 자, 9번째 자리부터 8자리는 뭘 나타내죠? 지번을 나타내. 그러면 지목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도면은 등록되지 않는다는. 1함은 무슨 대장? 토지 대장. 2함은 임야 대장이야.
근데 저는 속이 상해요.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선생님 저는 토지의 고유번호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외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9자리를 외워줘야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제 써먹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요 자체로. 그러면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10자리는 무슨 구역을 나타내죠? 행정구역. 11번째 자리는 대장. 8자리는 지방. 앞에는 본반, 뒤에는 부반이야. 이러면 토지대장. 이하면 임야대장.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어봤어요. 자, 토지의 얼마는 몇 자리? 19자리. 그 10자리는 행정구역. 11번째 자리는 대장. 자, 끝자리 8자리는 지반. 앞에는 본반, 뒤에는 부반.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출제된 게 한 세 번 출제됐거든. 15회 때는 2.5점짜리가 됐고요. 다음 중 지적 공부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토지의 고유번호는 행정구역과 대장과 지번과 지목을 코드화했다. OX, X. 지목은 알 수 없다라는 거. 그럼 여기와 관련돼서 1함은 무슨 대장이에요? 토지대장. 2함은 임야대장이야. 자, 그러면 저희가 자 써먹을 수 있도록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자, 예. 자, 저희가 이제 완전히 이제 외워서 이렇게 써먹을 수 있다면 다 끝난 거죠. 자, 지목은 임야이다. OX. 지목은 알 수가 없어. 그렇죠? 단정, 그러면 지목은 원칙적으로 임야이다. 이러면 맞는 문장이지만 단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지목은 알 수가 없으니까. 자, 요거 2가 무슨 대장이? 임야대장이죠. 그럼 비치되는 장문은 임야대장과 임야도 거죠. 자, 123.5를 단수 처리하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거든. 그럼 임야도 축적은 일반 축적은 6천분의 1을 담시하고 있거든. 그럼 여기가 뭐예요? 첫째 자리가 5로 끝났네요. 앞에 홀수의 짝수예요. 홀수. 그럼 얼마로 등록해? 124로 등록할 수 있죠. 자, 집어는 369-1이다. OX. X죠. 자, 임야가 등록하면 앞에 산자가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뭐예요? 4번은 X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외웠으면 써먹을 수 있는 뭐예요?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써먹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렇게 문제가 이제 뭐예요? 모의고사든지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기가 이 고유 번호에 대해서 한번 숙제해 보자고요. 몇 자리? 19자리. 지목은 알 수가 없다는 거. 지목은 코드하지 않았죠. 자, 그러면 도면에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123은 1, 2, 3, 4, 5, 6, 7, 8, 9 요거는 행정구역을 나타내고 요 2는 뭐예요? 임야대장을 나타내죠. 그러면 369-1 앞번째 앞에 임야대장이라는 걸 착상을 해놔야 돼. 지목은 임야이다. X. 비치들 정문은 임야대장, 임야도. 123.4는 6천분의 1이니까 아까 좀 전에 면적에 대해서 배웠죠. 첫째 자리가 5로 끝났네. 앞에 홀수의 짝수. 홀수죠. 에러 안 에러? 에러 붙여줘. 그럼 얼마로 등록해? 124로.
그러면 집어는 369-1이다. 이러면 틀려요. 전 시간에 이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숫자 앞에 산자를 표기해 주거든. 그래서 이거는 산을 표시해 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토지 고유번호에서 이렇게 응용할 수 있도록 자기가 뭐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걸 몰랐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뭘 잡아라? 이거 봐요. 감을 잡아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감을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최소한은 토지의 골반은 몇 자리? 19자리. 요거는 꼭 좀 암기해놔야 돼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는 몇 자리? 13자리. 그렇죠. 그렇게 해서 꼭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등록되지 않지. 나머지는 다 등록된다는 거야. 그럼 다시 원위치로 와요. 그래서 고유번호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돼요. 자, 도면번호, 장번호 그래서 장자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자 고유번호하고 장번호 그래서 암기 코드를 하나 만들어 놓으라고. 고유번호하고 장번호에서 합쳐봐요. 고장이죠. 고장. 그러면 그 옆에다 이렇게 해서 암기 코드 하나 만들어 놔요. 자, 도면에는 뭐가 없다? 고장이 없다. 자, 도면에는 고장이 없어. 고유번호와 장번호가 없어요. 나머지는 다 등록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반대 역으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자, 다시요. 도면에는 뭐가 없어요? 고장이 없어. 고가 뭐예요? 고유번호, 장번호. 그래서 도면에는 고장이 없다. 나머지는 다 있다. 이렇게 해서 자, 토지 이동 사유에서 4자 동그라미. 자, 토지 이동 사유에서 4. 토지 등급과 기준 수확량 등급, 개별 공시지가 줄 쳐놔봐요. 개별 공시지가. 자, 그러면 토지 이동 사유에서 4자고 개별 공시지가하고 계좌에서. 그래서 앞으로 그 두 가지는 이렇게 외워둔다고. 뭐라고 써놨어요? 계사장. 개가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 4가 토지 이동 사유 4자. 자, 끝자리가 장으로 끝난 게 뭐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러니까 개별 공시지가 토지 이동 사유는 장에만 등록돼. 그래서 계사장. 그러면 우리 26회 때로 가볼까요? 자, 26회 때. 자, 다음 중 토지 이동 사유가 등록되는 것은 1번의 지적도, 2번의 임야도, 3번의 대지권 등록부, 4번의 토지대장, 5번의 공유지 엄명부. 정답은 4번이 되죠. 4번. 4번이 무슨 끝자리가 뭐예요? 장.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계사장. 그러면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 토지 이동 사유에서 4자 따서 끝자리가 장에만 등록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수단과 방법을 활용해서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거는. 자, 얼마나 졸렬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자, 토지 대장을 안 보여주고 너 토지 대장에 등록되는 거 아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해서 외워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안 외우면 이거는 별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 이동 사유가 등록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26회 때 잡수세요 하는 문제예요.
그럼 작년에는 뭡니까? 잡수세요 한 게 바로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사항이 바르게 묶여지지 않는 것. 아까 무슨 도장이라고 그랬어요? 목도장. 공짜예요, 공짜. 공짜. 근데 저희 집사람이 틀렸다라는 게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바보 이랬어요. 바보. 바보라. 그래서 저한테 와서 자랑할 게 아니죠. 대지권 등록부에서 뭐예요? 나 대지권 등록부도 틀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도장. 그러니까 자기가 혼이 한번 나갔대요. 어디에서? 공법에서 잡히고 나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2차 과목에는 눈도 안 들어오더래. 그래서 눈도 안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짜증나서 이제 공법반 생각이 나더래. 그러니까 과감하게 뭐예요? 시험 본 거는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 떨쳐버리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유 공법 끝나고 나니까 아유 2차 2교시는 그냥 대충 보고 나가야지. 이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럼 1번이 틀렸다라는 거야.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3개 차이니까 어때요? 3개 차이니까. 그 목도장 하나 맞추고 몇 개 더 맞췄으면 되는데. 자, 공법은 어렵더라도 뭐예요? 까락 이상은 맞춰주거든. 까락 몇 착을. 까락을. 그러니까 공법 뭐예요? 자기는 아는 게 3개밖에 없었대. 그러니까 답 맞춰보니까 몇 개? 19개가 맞았다고. 그러면 나머지가 틀렸다라는 거잖아. 바보처럼.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요즘 말도 안 해요. 씩 웃어요. 씩 웃어. 아이고 정말 공부 좀 뭐 진작 좀 서두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도 자기는 1차가 작년 재작년에 쉽게 됐어요. 쉽게 되니까 2차도 만만치 않게 본 거야. 만만케. 그래서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했다면 이런 결론이 안 생겼잖아. 이런 일. 그러니까 한 2달 전부터 뭐다 발동이 걸렸어. 발동이 걸렸어요. 그 전에는 공부도 안 하다가 아이 2달 정도면 내가 이 정도에 이것쯤이야. 쯤 하다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서두르라. 미리미리 서두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여기 봐봐요. 자, 계사장 그러면 이제 개별 공시지가 토지 동사요 암기 코드를 만들어 준 거니까 코드를. 그러면 이런 문제야 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봐봐요. 자, 도면에는 고장이 있어 없어? 없어. 그거 하면 돼요. 고유번호, 장번호. 그러니까 도면에는 고장이 없어. 나머지는 전부 다 등록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사장 이렇게 해서 암기 코드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뭐가 있어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다음 달에 수강생한테 의무가 있어. 자, 뭐예요? 자, 이번 달에 이제 봐봐요. 자, 1월 달, 2월 달은 이제 자세히 설명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계사장 그런다고. 그러면 다음 달 1월 달 수강생 계사장이 뭐예요?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 4, 토지 이동 사유 4, 그다음에 장 끝자리가 장에만 등록된다. 가르쳐 줄 의무가 있다라는 거야. 의무가 있다라는. 근데 올해는 그렇게 안 하려고요. 그러면 계사장 그러면 암기 코드를 정리해서 매번 요거 나올 때마다 뭐예요? 주려고 그래요. 주려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올해 이제 7월 달에 온 사람은 문제풀이 하다 보니까 계사장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르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어때요? 자꾸 이제 딴지를 걸어요. 무슨 딴지를 걸어요? 읽어봐요. 발음이 안 좋다. 발음이 기뿔이 안 좋아. 발음이 얼마나 좋은지 아죠. 저랑 통화 한번 해보세요. 저것도 뭐예요? 저랑 통화해보면 얼마나 발음이 좋은데 목소리가 좋은데. 근데 사람들이 뭐 이 계사장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결론은 발음이 안 좋다는 말로 끌어들인 거야. 저도 뭐 몇 년 동안 피드백을 한번 해봤거든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단점을 이제 좀 커버를 좀 할까 생각 중입니다. 올해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홍통, 목도장, 면장. 자, 오늘 뭐 늦게 온 사람이 있으니까 가르쳐줘요. 목도장 그러니까. 목도장은 뭐예요? 여기 읽어봐요. 지목에 목자 따고 끝자리가 도하고 장에만. 그래서 무슨 도장? 목도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면적은 뭐예요? 면장. 경계는 도면.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축척은 축도장. 소유자는 소대장.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이제 봐봐요.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유능한 사람인지 봐봐요. 나머지는 요거 가지고 유추해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 유추 한번 해볼까요? 안 배웠다 그러지 말고. 자, 봐봐요. 끝자리가 뭐예요? 보죠. 공유지원명부의 등록사항 저거 가지고 유추 한번 해봅시다. 소재, 공통. 그러면 공통이니까 소재는 등록되겠네요. 집은
공통. 그러면 집은 공통이네. 등록되네요. 자, 지목은 목도장. 그럼 부 끝자리가 부니까 지목 등록되지 않겠죠. 면적은 면장. 그러면 면적은 등록되지 않겠네요. 경계는 뭐예요? 도면이죠. 그러면 도면에는 등록되지 않겠네요.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죠. 축척은 축도장. 소유자는 소대장. 대장이니까 소유자 등록되겠네요. 자, 공인이니까 몇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죠. 그러니까 지분이 등록되겠네요. 지분. 자, 지분이 등록되겠죠. 그러면 또 하나 뭐가 등록될까요? 자, 도면에는 고장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고유번호와 장번호. 도면에는 고장이 없다. 그러면 나머지는 등록된다. 그러면 공유제연명부의 등록사항 유추 다 했네요. 자, 읽어봐요. 공유제연명부의 등록사항 읽어볼까요? 소재, 지번, 소유자, 지분, 그 다음에 고유번호, 장번호. 진짜 그런지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밑에 가서 공유제연명부 찾아봐요. 자, 동유제연명부 그러면 세 번째 칸에 가서 자, 소재, 지분. 소재 뭐라고요? 공통. 지분, 공통. 소유권의 지분 줄 쳐놓고 자, 소유자는 소대장이겠죠. 도면에는 뭐가 없어? 고장이 없어. 나머지는 고유번호, 장번호 있네요. 그럼 또 봐요. 공유지역명부 등록상 다 외워버렸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 터전에 해서 앞으로 요걸 정리해 들어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소재 하면 공통, 지번 공통, 지목은 목도장, 경계는 아니 미쳤어요. 면적은 면장. 자, 끝자리가 장에만 등록된다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한번 봅시다. 자, 봐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끝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장, 요거 장, 요거는 요거는 도죠.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암기 코드를 만들어 준 거니까. 자, 그러면 요 네 가지 공통점은 대장. 자, 오늘 확실히 하고 가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소재 그러면 뭐예요? 공통. 자, 집어는 공통. 자, 지목은 무슨 도장이라고요? 목도장. 그래서 목도장. 자, 도장은 뭐예요? 끝자리. 지적도, 임야도. 끝자리 딴 거야. 장으로 끝나는 게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럼 딴 데는 지목이 등록되지 않거든. 그래서 무슨 도장? 목도장. 면적은 면장. 끝자리가 장으로 끝나는 것만 등록된다라는 겁니다. 자, 경계는 뭐라고요? 도면.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축척은 축도장, 소대장. 대장은 몇 종류? 네 종류. 그래서 소대장. 이걸 뭐 그렇게 뭐 우리가 6개월 옛날에 뭐 학원에서 누님이 계셔요. 진짜 열심히 하자. 그냥 눈이 씹힐 눈이 터질 줄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원이 8층에 있어서 이제 8층 건물인데 제가 옥상에서 이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나고 누님이 오더니 선생님 이제 이해했어요. 뭘 이해했는데 목도장, 축도장, 면장 드디어 이해했어요. 이해하기는 뭘 이해해? 암기 코드만 갖다 붙여주면 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이해가 아니야. 암기 코드 약속이니까. 자, 그러면 지목에 목자 따고 끝자리가 뭐예요? 도하고 장에만. 그래서 무슨 도장이에요? 도하고 장이죠. 그러면 작년에 그러면 전주에도 우리가 있어요. 자, 봐봐요. 지목과 관련돼서 지목은 지적 공부 중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그럼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무슨 명칭? 정식 명칭. 지적도, 임야도는 약식 명칭. 원칙은 두 문자, 예적은 차문자. 작년에 올해 차문자가 나왔거든. 그럼 차문자가 몇 개? 4개. 그래서 4개. 뭐가 있는데?
장차 전원 또 다 까먹었죠. 자, 장이 뭐예요? 홍장, 용지, 주차장, 하천, 유언지. 그래서 참문자가 올해 또 출제가 됐죠. 장, 차, 전, 언.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사실 며칠 지나면 또 까먹고 며칠 지나면 또 까먹어요. 까먹는 게 뭐예요? 인지상정이지. 안 까먹으면 우리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어디 있어요? 정신병원에 있어요. 머리가 워낙 좋은 사람들은 우리가 뭐예요? 정신병원에 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인이야, 보통인. 보통인은 몇 번을 반복해야 돼? 25번을 반복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천은 나중에 외우기는 외웠는데 어디에다 써먹는지를 몰라. 나중에 장차천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잡아두고, 자, 그러면 요 누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면 봐봐요. 눈 실핏줄이 들어가지고 시험 당일날 응급실에 갈다가 응급실에 뭐예요? 링기로 맞고 시험 보러 간 사람이야. 그래도 합격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의지만 있으면 돼요. 의지만 있으면 돼요. 자, 생각이 나네요. 눈에 산하네. 벌써 17년 전 이야기네요. 17년 전 이야기.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렇게 잡아서 보자고요. 자, 소재, 공통, 목도장, 축도장. 그럼 축적에 축자 따고 끝자리가 도하고 장에만 등록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는 소대장. 대장은 몇 종류? 네 종류. 공통, 면장, 도면에만. 요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자, 요거는 축도장, 요거는 소대장. 요렇게만 좀 해두면 요게에서 이제 5점이 나오거든. 5점. 올해도 역시 5점이 나왔으니까 5점이라는 것은 두 문제예요. 그래서 지적 공부의 등록상 매년 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저절로 다음 달에 우리가 해주면 되고요. 근데 거기 뒷장 앞 페이지를 다시 한번 넘겨봐요. 429페이지. 자, 429페이지 1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자, 밑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요거는 워낙 429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요거는 따로 우리가 워낙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좀 숙제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한번 봅시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찾았어요? 예, 거기에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핵심이 항상 어디라고 그랬어요? 좌표라는 걸 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책을 읽을 때 이렇게 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이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다 이렇게 써요. 세 가지를 딱 한번 써봐요. 자, 깔끔하게 한번 좌표.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속으로 3번을 외치면 돼. 좌표를 외치면 돼. 이렇게 검은 걸로 써서 자, 옆에다 빨갛게 이제 살을 좀 붙여보자고. 읽어봐요. 좌표. 그래서 이렇게 써요. 좌표 지적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다 줄 쳐놓고 좌표 면적이라고 써요. 자, 그러면 좌표를 이렇게 해서 화살표를 해서 좌표가 모이면 부호가 돼. 부호. 자, 좌표가 모이면 부호가 되고 부호가 모이면 부호도가 돼. 자, 토지 형상을 만약에 자기가 토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실 때 토지에 관련된 정확한 형상을 알고 싶으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발급받으면 토지 형상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X축, Y축. 자, X축, Y축. 자, X축, Y축. X축, Y축. X축, Y축. 자, 경계는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직선. 연결해 볼까요? 그러면 토지 형상은 몇 각형이에요?
삼각형이 되네. 좌표가 모이면 보호가 되고 보호가 모이면 보호도. 그래서 토지 형상이 삼각형이야. 그 정확하게 그려져 있다라는 거야. 토지 형상이. 그러면 여기에다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좌표가 모이면 뭐가 돼요? 보호가 모이면 보호도가 돼.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다른 색깔로 이렇게 해서 접촉되고 이렇게 한번 따로따로 줄 거나 봐요. 좌표 부호는 요거는 대장이라고 써요. 대장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자, 그러면 보호도는 도자 동그라미. 그래서 요거는 도면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동그라미 쳐놓고 지금 대장의 성격은 몇 개예요? 2개. 도면의 성격은 하나죠. 그러면 어디가 많아요? 대장, 부동을 이렇게 놔요. 그래서 대장에 치우친 도면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까 대장 형식의 도면 이야기했죠.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고. 도면에 치우친 대장이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어디에 치우친 거다? 대장에 치우친 도면이라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대장도 아닌 것이 도면도 아닌 것이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좌표 부호는 뭐에 가깝다? 대장. 요거는 도면에 가깝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항상 좌표를 3개를 생각해. 좌표, 지적, 좌표, 지적. 경계를 좌표로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정확해, 비정확해? 정확하다. 그래서 정확하다라는 거야. 비용이 비쌀까요, 쌀까요? 비싸겠죠.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체계만 채택하고 있어. 자, 그러면 경계를 좌표로 나타내니까 일반인이 보기 어렵다 싶다. 어렵다. 그래서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함께 비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좌표 면적. 아까 뭐 배웠어? 경위의 측량을 배웠죠.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 면적 측정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야. 무슨 측량이야? 써요. 아까 또 까먹었다. 뭐라고 써놨죠? 경위의 측량이라는 거. 자, 뭐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많이 들어봐서 그래야지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많이 들어보지 않았거든. 그래서 제가 따로 정리해 놓은 거야. 거기에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나왔다. 무슨 지적? 좌표 지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좌표 면적. 무슨 측량? 경의 측량. 좌표가 뭐이면 보호가 뭐이면. 그러면요 읽어봐요. 좌표, 보호도는 딴 데 등록돼 안 돼? 안 돼요. 요 3개는 어디에만 등록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좌표 등록부에만. 그러면 저거 유추해서 이제 등록사항을 또 유추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봐봐요. 소재, 공통, 지번, 공통, 지목은 목도장 탈락, 면적은 면장 탈락, 경계 탈락. 좌표 등록되죠. 축적은 축도장 탈락, 소유자는 소대장 탈락. 대장이 아니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소재, 지번, 좌표. 여기 읽어봐요. 좌표, 보호도. 자, 고유번호, 장번호 등록되네.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게임 오버 끝. 등록사항이 싹 정리가 돼버렸네. 그러니까 항상 이걸 기본 토대로 해서 저희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요걸 등록사항은 요걸 기본이 돼야 돼. 기본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공통. 모든 지적 공부에 공통으로 등록된다는 거 또 까먹었네. 요거 공통, 목도장, 면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축적은 축도장, 소대장. 아마 공인중개사 하면서 아마 요거는 영원히 안 까먹을 거예요. 저만 보면 목도장, 축도장, 면장이 생각난대요. 자,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429페이지에 가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란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 줄쳐놓고 키워드로 좌표로 등록 관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지적공부. 그래서 지적공부. 자, 1975년 개정 시 수치 지적부. 원래는 수치 지적부였다라는 겁니다. 명칭이 바뀌어서 뭘로 바뀌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명칭이 바뀐 거야. 자, 그러면 비치장과 관련돼서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경계점 좌표도 높이는 일반인이 보기 어렵다 쉽다. 어렵다. 그러면 그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거기 밑에 지적도 줄 쳐놔봐요. 두 번째 줄 지적도. 그 다음에 거기 토지대장 줄 쳐놔요. 토지대장 밑에 토지대장. 그래서 간혹가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 함께 비치할 정보를 골라라. 그럼 무슨 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이렇게 해서 뭐예요? 문제풀이하면 나오기도 해요. 자, 도시개발사업 줄 쳐놔요. 도시개발사업.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은 그 밑에 500분의 1 요번 달 것은 거기까지만 잡아두고요.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작성 대상 지적과 관련돼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지적소관 증의 도시개발사업 줄 쳐놔요.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 작성 배치하며 지적 확정 정량 지자 동그라미 축적 변경 축 동그라미 그래서 일반의 그 다음에 축 동그라미 지축 그래서 암기를 하라고 지축 요거는 반드시 비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암기 코드 하나 만들어놔요. 지축. 자, 지축 지가 뭐예요? 지적 확정 정량 축적 변경 정량. 그래서 암기 코드 하나 딱 만들어 놓으라고 지축. 근데 여기에서 지축하다가 또 당할 수가 있어. 봐봐요. 확정 정량을 뭘로 장난칠까요? 현황 정량으로 살짝 바꿔시게 하거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요. 그러면 지적 확정 정량은 즉 도시개발사업지역이야. 도시개발사업지역.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지역은 무슨 정량이다? 지적 확정 정량. 그래서 지축 에어놨다가 확정을 현황으로 자꾸 장난치니까 이게 암기 코드의 맹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나올 때는 항상 자, 지축 에어대 확정 정량인지 현황 정량인지를 꼭 한번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적 확정 정량 축적 변경 정량 읽어봐요. 지축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봐봐요. 경계점 좌표 등록번호 무슨 지적? 좌표 지적. 자, 좌표 지적. 일반인이 보기 어려우시오. 어렵죠. 그러면 토지대장과 뭘 비춰요? 지적도. 근데 일반 지적도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적도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나타나. 그 밑에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 무슨 도? 지적도. 그거 자, 별표 하나 딱 해놓고 그거 자주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최근 문제예요. 봐봐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임야도의 특징. 임야도의 특징이 아니라 무슨 도? 지적도. 지적도냐? 일반 지적도가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무슨 도? 지적도. 요거는 워낙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세 군데 도면의 제면 끝에 뭐라고 표시해? 좌표 행강편잖아요. 좌표야 수치야. 그래서 수치로 뭐예요? 수치로 또 장난을 친다고. 수치가 아니라 좌표다. 자,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음 줄잖아요. 없음. 자, 그 다음에 3번에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줄잖아요. 거리의 높이예요. 거리. 자, 최근에 문제 출제된 게 잡아요. 다음 중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 지적돼 등록될 사항을 골라라. 봐봐요. 문제 한번 들어봐요. 얼마나 졸렬한지. 자, 1번에 경계점 간의 넓이, 2번에 경계점 간의 높이, 3번에 경계점 간의 거리. 정답은 경계점 간의 거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여기 이제 도면이라고 합니다. 도면이라고 단서를 붙일게요. 도면. 무슨 도? 지적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도면에 색인도가 있어. 색인도가 있는데, 자, 그러면 자, 여기 도면의 제명이야. 자, 지적도야, 지적도. 근데 여기 이제 아무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요거는 일반 지적도야. 근데 도면의 저면 끝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 좌표라고 표시되어 있어. 좌표가 들어가면 요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무슨 도? 지적도라는 지적도. 자, 페이지를 하도 축약을 해놔가지고 요거는 뭐예요? 원래는 그림을 보면 좋은데 지금 그림이 없어. 그림까지 하면 페이지가 많이 늘어서 또 분량이 늘어나거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도면의 저면 끝에 뭐라고 표시해요? 좌표. 그러면 요거는 일반 지적도가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야. 또 하나는 여기 봐봐요. 자, 여기 이제 도각선이거든. 우측 하단부에 이 도면에서 청량할 수 없음. 이게 등록돼 있다면 일반 지적도가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경계 일반 지적도는 요거 무슨 점이에요? 경계점. 요거 경계점이죠. 요 거리가 등록이 안 돼 있어. 근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요 거리들이 싹 등록돼 있다라는 거야. 그만큼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얽고 외우면 이제 오늘 마무리된 거예요. 오늘 집에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봐봐요. 도면의 저면 끝에 뭐라고 표시한다? 좌표. 그다음에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돼 있고 또 하나는 이 도면에서 청량할 수 없음. 이거는 일반 지적도가 아니라 어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무슨 도? 지적도라는. 이건 올해 또 출제 예상이 되니까 34일 준비를 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그러면 도면의 저면 끝에 수치라고 표시한다. OX, X 수치가 아니라 좌표 이미 출제된 거고요. 점중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는 시행지역의 임야도에는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된다. OX, X 임야도가 아니라 지적도야. 다음중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의 등록사항을 골라라. 1번에 경계점 간의 넓이, 2번에 경계점 간의 높이, 3번에 경계점 간의 거리. 정답은 경계점 간의 거리. 아이고 얼마나 졸렬할 문제인지 아세요? 졸렬의 극치야. 우리 공인중개사 2차 과목들은 졸렬의 극치야. 외우지 않으면 자기가 문제를 못 푼다라는 거야. 특히 2차 과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2차 과목에 떨어졌다 해서 기죽을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암기를 안 돼서 그러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봤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요 8가지는 오늘 같이 한번 외우고 가자고요. 홍통, 목도장, 면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좌표가 모이면 뭐가 돼요? 부호가 모이면 보도. 그러면 대장 형식의 도면이다. 기억을 더듬어놔야 되고요. 자, 축척은 축도장, 서대장. 대장은 몇 종류? 네 종류.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건등록부. 그래서 요것만 잘 외워놓으면 5점 그냥 공짜로 건지는 거거든. 그래서 요 집에 가셔서 오늘 딴 거는 하지 말고 목도장 이해할 것도 없어. 암기 코드 만들어 준 거니까 그래서 딱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자, 우리가 이제 천천히 하면 돼요. 자, 그래서 431페이지 지적 공부의 복구. 요거는 다음 토요일 날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너무 초반기에 토끼처럼 달리다가 쓰러져 다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부탁드리고 오늘 고생 많았고요. 하여튼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해서 자, 오늘부터 많이 추워진대요.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